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의사결정을 직접 했고 결과적으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은 쉽다고 생각해서 고민 없이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의사결정은 지나치게 길게 고민해서 실패해보기도 했어요. 이 경험들 덕분에 저는 지금은 꽤 간결하게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이 방법을 알고 있었더라면 지금 더 많은 기회를 잡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좋지 않은 의사결정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2개는 마음가짐이고 3개는 실행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요, 완벽한 선택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완벽한 선택지는 없으니까요.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인지 확인하려면 우리는 완벽하게 똑같은 인생을 2번 연속 살아봐야지만 선택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택할 당시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선택하고 실행해야 비로소 알게 되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사결정할 때 결과에 대한 기대값이 높은 선택지를 고릅니다. 기대값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결과가 나오면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기대값보다 낮은 결과가 나오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신의 기대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 고르지 않은 선택지 중 있을 수도 있고요. 기대보다 낮은 선택이 여러 선택지 중에 최선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의사결정을 해본 경험의 절대량이 적어서 좋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 결과 또한 좋은 선택지를 고르는 과정이니까요. 멘탈을 놓는 것보다 다음 수를 골라 실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태도입니다. 과정에 집중하면 결과는 따라오거든요. 2번째 마음가짐은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좋은 선택지인지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단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대값보다 낮은 결과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결과를 과잉 추정했을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업이나 사업에 도전해서 실패하는 이유도 이와 맥락이 같습니다. 몇 번의 의사결정으로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지 못해 쉽게 포기하는 것이죠. 원하는 결과에 매몰되어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포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목표면 기대했던 매출과 결과로 나온 매출로 비교하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정에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고객의 반응이 없는 것도 데이터고 고객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도 데이터고 긍정적인 것도 데이터입니다. 긍정적인 것만 데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마인드셋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실행은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실행 방법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고민이 길어질수록 손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희소한 선택지부터 하나씩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고 싶은 선택을 못하고 남는 선택을 했을 때 마음속에 이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의지를 상실하고 맙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되려 자신의 실패를 은연중에 바라기까지 하죠. 최악의 의사결정은 나쁜 선택지를 고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남겨진 선택지를 고르는 게 언제나 최악의 선택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는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행해보세요. 실행 후 나오는 결과에 대응하는 능력, 선호하는 결과값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은 회사의 안전망 속에서 최대한 많은 실패를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경험치가 있는 사수에게 조언을 구해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모두 다 실행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초년생 때 시행착오는 돈을 주고서라도 배워야 하는 값진 경험이에요. 이 시행착오 없이 경력자가 되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서 점점 더 배제되거든요. 2번째로 선택지가 너무 적을 때 실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지가 이렇게 좁혀진 게 아니라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고민을 길게 하게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 뒤로 숨게 되는 건데요. 언제나 더 좋은 선택지는 실행 뒤 파생되는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최대한 빨리 고르고 실행하세요.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결과에 따른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좌절하지 마시고 자신이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나치게 결과값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지 고찰하는 선택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도 실패로 단정짓지 마세요. 다음은 선택지가 전혀 없거나 선택지가 딱 한 개밖에 없을 때 실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하거나 노라고 한다면 주의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면 선택 후 파생되는 결과와 그 다음 선택지의 가짓수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경우 과정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때문에 좋은 경험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조언을 듣고 있어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선택지가 왜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이유만 듣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반드시 조언을 구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선택지가 한 개밖에 없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적어도 한 개 정도는 더 생각해보시고 의사결정하세요. 중요한 건 첫 번째 의사결정 후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선택지를 검토하고 다시 실행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해야지만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자신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 과정을 한 번만 경험하는 건 결국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한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에 하는 선택지가 그 이전에 했던 선택지와 전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선택에 우연성과 변동성이 넘쳐날수록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언제나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만 선택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뿐이죠. 언제나 내 삶에서 일정 시간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세요. 한 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임원이나 대표이사를 만나보면 그들의 능력치가 거의 꽉 찬 육각형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일을 완벽하고 꼼꼼하게 잘 처리하면서도 늘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떤 회사의 마케팅 이사님은 자신이 마케터치고는 숫자에 약한 편이라고 다른 회사의 마케팅 이사들은 어떤 수준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재밌는 건 그 마케팅 이사님 덕분에 작년 매출이 50억에서 150억 원까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그 이사님을 우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사회 초년생이라면 원래 그렇다라는 생각을 경계하세요. 저는 원래 손이 느려요. 저는 원래 감각이 없어요. 저는 원래 숫자에 약해요. 원래 그렇다는 생각은 스스로 성장에 한계를 두는 생각입니다.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이 생각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손이 느린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 숫자에 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꽉 채운 육각형의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선택의 순간들마다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지 못했던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